영국과 서울, 런던과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동안 일본과 중국은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상 최대의 국방비를 책정했습니다. 무장의 수위를 하나씩 높이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네, 지금 일본이 5조 엔이 넘는, 그러니까 5조 엔이 넘는 국방비를 쓰겠다라고 내년에 57조죠,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상당한 걸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SM-3 블록 2A 미스를 집어넣겠다. 그 다음에 하루시오급 이후에 신형 잠수함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센카쿠를 지키기 위해서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등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갔는데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은 차세대 요격 미사일인데 우리가 지금 사드 도입하는 것과 비슷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일본 대단하죠. 네. 일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네. 일본의 메이지 시대 때 나왔던 정한론입니다. 정한론은 우리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건데 그게 왜 나왔는가 하면 한반도에 반일 세력이 있으면은 고려 때 몽고가 고려를 지배한 다음에 일본을 치듯이 쳐들어온다라는 그 정한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부산 적기론이 있습니다. 부산의 붉은 깃발, 부산이 이제 공산화가 되면 일본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 6.25 때 부산 적기론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일본의 입장은 뭔가 하면요. 남한이라도 대한민국이 네. 북한을 막아주고 있는 게 쟤네한테는 도움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자꾸 위협을 강하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보통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지 보통 국가가 되면은 북한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나 뭐 그런 부산 적기론 다시 떠들 겁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이 저런 미사일을 자꾸 하게 되면은 자기네 방어를 일단은 공격 무기를 일본은 그 평화법 때문에 도입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방어용 무기인 사드나 팩3나 SM-3나 그다음에 중국이 센카쿠를 점령하려고 할 때 그걸 맞출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건조를 하겠죠. 자, 이제 계속 한중일 삼국 사이의 안보 상황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구시보는요, 이제 사드 문제가 일단락 됐다고 느꼈습니다만, 뭐, 집요하군요. 끝까지 이런 해석을 내놓네요. 그러니까 환구시보는, 북한에 이제 플루토늄을 생산을 재개한 것이 네. 그 한국이 사드 배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제 사기를 치고 있는데, 네. 벌써 금년도 2월 달에 네, 네. 북한이 네. 핵연료봉을, 폐연료봉을 전부 다 재처리 시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미 정보 당국에서 네. 북한이 핵연료봉 8,000개를 전부 다 재처리할 거다라고 미리 예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현재 요미리 신문에다가 자료를 줘서 우리가 재처리를 다 했다라고 한 것은 북한이 핵연료봉을 재처리가 시기가 됐기 때문에 네. 어차피 재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으로 핵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프로세스의 일환이지 네. 우리가 무슨 사드를 배치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북한이 핵 재처리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갑자기 왜 뻔히 지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고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을 건데 중국이 저렇게 나온 거는 사실 중국이 유엔 제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북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고 석유 같은 거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네.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명분을 갖다가 결국 한국 사드 배치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명분을 갖고 있다. 네. 제가 좀 이 북한 핵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북한 핵 문제가 90년부터 터져나와서 20년이 지나도 아직 흐릿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네. 북한 문제를 정확하게 못 봅니다. 네. 무슨 간유리가 껴있는 것처럼 뿌연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 핵 문제가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명확할 건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도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사용후 핵연료는요. 연료봉이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합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지르코늄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이거를 한 10년, 20년, 100년 보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사용하는 오메가토 원자로는 흑연 감성로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옛날 영국에서 먼저 만들었던 기술이거든요. 거기에 네. 들어가는 핵연료는 매그녹스라고 하는 연료봉을 만듭니다. 근데 네. 매그녹스는 이 기능이 약해갖고 영국도 과거에 이걸 만든 이유가 재처리하기 좋게 해서 만든 건데 저건 한 1년 정도 되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따라서 네. 저걸 재처리를 안 하면 못 견뎌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작년, 재작년에 5메가와트 재가동했던 얘기 나왔죠. 그러면 1년 내에 거의 재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저걸 가는 건데 지금 환구시보는 자기네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한국 사람 보라고 네.
칼을 꽂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매그녹스 핵연료봉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재처리 안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이 그 북태평양 지역을 놓고 보이는 안보 간 경쟁이자 갈등 구도인 것 같은데 그동안 미국이랑 서방과 가까운 줄 알았던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조금 생각이 바뀌는 걸까요? 자, 영상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났는데 미국 가기 전에 중국 먼저 갔다고 중국은 막 환호 제각하나 보죠? 저거를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다 반중국으로 돌아섰죠. 네. 중국이 굉장히 스트레스라서 그 남중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등을 상대로 굉장히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고요. 상당한 돈을 뿌려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네. 미얀마는 지금 인도양을 바라보고 있지 동중국에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미얀마 수치 여사를 중국으로 초청한 걸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시진핑 주석을 올 봄에 만났고 또 리커창도 만났고, 네. 그러니까 미얀마는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가 나쁘면은 네. 안보적으로 그렇고 또 경제적 지원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얀마는 그 전통적으로 미국과 네. 중국 사이에 비동맹 외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국을 먼저 간다 해놓고 네. 나중에 중국 쪽에서 가라니까 중국을 먼저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얀마가 완전히 친중으로 돌아설 리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미중 간에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시소를 평균대를 타면서 네. 더 많은 지원을 해놓은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척하고 또 한쪽에서 또 돈을 또 주면은 이게 기우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 그 모습은 과거에 북한이 네. 중국과 소련 사이에 이게 외줄타기를 외교를 하면서 네. 쌍방으로부터 이렇게 외교적 지원을 받았던 또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이제 연상시키는데 아마도 미얀마는 그런 길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환구15는 이제 민주화의 상징이었고 친서방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참 좋아졌고 또 민주주의 이런 얘기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뭔가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에 천착하기 때문에 환구15 마음에는 쏙 들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나 봐요. 아니, 그 황구15 입장이고요. 네. 수치 여사한테 물으면 전혀 다른 얘기 나올 겁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 가시죠. 네. 그다음에 G20 하려고 베이징 중국 가시죠. 그다음 어디 가십니까? 라오스 갑니다. 네. 지난번 라오스에서 중국이 굉장히 설쳤었죠. 지금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라오스도 굉장히 약해서 친중국으로 가기 쉬운데 그걸 우리 네. 쪽으로 돌려놓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 여사는 라오스 입장에서 뭔가 하면 한국하고 중국을 경쟁시키면 자기네 이익이 많습니다. 수치 여사도 중국하고 미국을 경쟁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박 대통령도 가만히 보시면은 지난번까지는 시진핑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이제는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시키는 다 자기네 국익을 최대화하는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동북아는 거의 외교 열전으로 왔고 국익이 최우선의 시기가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망명도 그렇고 일본의 국방 예산 증액도 그렇고 아웅산 수치의 그 방문 외교의 선택도 그렇고 정말 많은 변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소식 봤습니다. 김정문 교수님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